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팔자가 사나웠나 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게 제가 결혼 첫날 밤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시어머니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였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6개월 동안 제 음식에 독을 넣으면서까지 저를 괴롭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시댁 분위기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잠깐 나와봐. 그래서 나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너 키가 몇이야? 네, 167cm예요. 뭐? 167. 나보다 크네. 시어머니 키가 158cm 정도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보다 키 큰 며느리는 싫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보다 크니까 자꾸 나를 무시할 것 같아. 네? 키 때문에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대사였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팔자가 사나웠나 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키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니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 이유들이 더 말도 안 됐어요. 목소리가 나보다 좋아서 싫어. 웃을 때 이가 하얘서 기분 나빠. 머리카락이 나보다 많아서 질투나. 정말 이런 황당한 이유들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전날 밤에 깨끗하게 치워둔 거실이 어지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어지럽혀 놓으시고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시아버지와 남편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뭔가 문제를 만들어 두세요. 야, 오늘 김치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어. 김치가 다 상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분명히 문을 닫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야, 세탁기가 고장났어. 네가 뭔가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심한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 제 밥그릇에만 이상한 걸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간이 너무 짜거나 맵게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조금 짠 것 같아요. 뭐가 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는데 너만 까다로워. 그런데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팠어요. 설사도 자주 했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어요. 남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원래 예민해서 그런 거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안에서 이상한 약봉지들을 발견한 거예요. 설사약, 위산과다, 유발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한테? 그날부터 제가 먹는 음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따로 조리할 때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뿌리는 걸 본 거예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어야 할 음식을 몰래 일부 따로 보관해서 검사를 맡겼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검사 결과 제 음식에서 설사 유발 성분과 위장 자극 성분이 대량으로 검출됐어요. 즉,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저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든 몸살이 나게 만들어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구나.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음식에 독을 넣는 장면을 여러 번 더 촬영했고
음식 샘플도 계속 보관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험담들도 모두 녹음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게을러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병원비만 축 내고 매일 아프다고 난리야.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 골랐어. 이런 말들을 뒤에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아버지와 남편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우선 시아버지부터 공략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한테 늘 친절하셨거든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요즘 너무 아픈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하는 험담들을 조금씩 알려드렸어요. 물론 녹음 파일도 들려드리고요. 시아버지가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엔 남편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어요. 여보, 내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할게. 혹시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처음엔 남편도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그래? 너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수집한 동영상과 검사 결과를 보여주니까 남편 얼굴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어요. 저는 가족 식사 시간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따로 음식을 주셨을 때 저는 그 음식을 받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음식 드셔보실래요? 뭐? 왜 갑자기 그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는 음식이니까 어머니가 먼저 드셔보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너 왜 이래? 그때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모두 꺼냈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제 음식에 독을 넣는 동영상을 틀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영상을 보더니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엄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때 저는 음식 검사 결과지도 보여줬어요. 어머니,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제가 6개월 동안 먹은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동영상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네가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좀 배 아팠다고 해서 뭐 큰일 난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호들갑을 떨어. 시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당신 정신이 나갔어. 우리 며느리한테 독을 먹였는데 그게 할 말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독, 뭔 독? 그냥 배 아픈 약 좀 넣은 거지. 며느리가 너무 건방져서 혼내준 건데 뭐가 문제야? 남편도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엄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야, 너 말 잘했다. 우리 집 며느리니까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럼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독살 미수로 신고하겠어요. 뭐? 경찰서? 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는 게 뭔 죄야? 결국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노인학대와 독살 미수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됐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못 살겠어.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이야.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뻔뻔했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저희는 바로 분가했고 시아버지는 정말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고 저희는 시아버지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는 없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시댁 갈등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하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댁 썰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가족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